네, 이제 여기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 월요일이 되었고 드디어 IDM의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되었죠. 그 전에는 그러면 무엇이었나요? 예, 식전 행사 같은 것으로 튜토리얼과 쇼코스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된 테크니컬 세션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션 1은 플래너리 세션인데요. 제가 그 시차 적응 관계로 참석을 못했고요. 그리고는 세션 2는 이제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됐었는데, 세션 2만이 아니라 세션이 한 6, 7까지 이렇게 해서 패러럴한 그런 세션들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엠램 세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엠램 세션은 점심을 먹고 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어느 어필리에이션에서 어느 회사나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순서대로 이제 보면 7편의 논문이 있었는데 에버스핀, 삼성, 글로벌 파운더리스, 그다음에 인텔, 다시 삼성, IBM, TJ 왓슨 연구소였죠. 그다음에 TSMC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이저 반도체 플레이어들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극히 높은 주제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한 2개 정도 더 남았는데요. 한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7편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각각의 논문들의 특징이라고 요약을 한 것 중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한 것들이 있죠.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네, 노란색, 그린 이렇게도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색깔이 같은 것들은 사실 협업 관계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 말은 에버스핀에서 2.1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논문은 글로벌 파운더리의 팹을 사용을 해서 만든 것이고 함께 연구해서 제품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파운더리는 자체적으로 또 22나노 공정에서의 그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2.2와 2.5를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또 IBM도 IBM과 삼성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엠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TSMC는 또 독자적으로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심지어는 하나의 회사만이 아니라 회사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할 정도로 이제 일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에버스핀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곳은 엠램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른 반도체들을 막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엠램을 이제 자신들의 반도체 공정 안에 넣으려고 하는 회사라면 이 에버스핀이라는 회사는 그것이 아니라 엠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상업화하는 것이 목표인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만든 것이 1기가 빛, 여기서 작은 b로 쓴 것은 bit이고요. 그 다음에 큰 b로 쓴 거는 바이트가 되겠죠. 1기가 빛짜리 스탠드얼론 제품을 말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28나노짜리 CMOS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이 28나노짜리 CMOS 공정은 글로벌 파운더리의 팹을 사용을 한 것이죠. 결국 이제 1기가 빛짜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여러 개를 이제 가져다가 붙이면 그러면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에서는 삼성도 크기는 동일하네요. 1기가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엔 임베디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임베디드라는 것은 밑에 로직 회로가 있는 상황에서 위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임베디드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28나노의 fully depleted SOI 공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2.3의 글로벌 파운더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크기가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40메가빗이네요. 예, 그러면 1기가빗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숫자인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작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죠. 이제 스케일업을 하는 것은 이후 과제인 것 같고요. 공정이 그 전에 28나노가 아니라 22나노 공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 기억에 특히 이 글로벌 파운더리의 발표에서는 특히 자기장에 대한 그 저항성, 자기장에 대한 면역성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 같네요. 이 말인즉슨 이 엠램이라는 것이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이 스핀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 쓰여져 있는 정보가 이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 우리가 만든 그 칩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자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잘 버티느냐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 글로벌 파운더리 발표에서 그리고 저 뒤에 있는 TSMC 발표 이런 것들에서 자기장에 대한 면역성을 열심히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 발표가 잠깐의 브레이크 후에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2메가바이트죠. 이것도 역시 큰 것은 아닌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L4 캐시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정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L4 캐시라는 거는 캐시가 지금 한 L3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L4 캐시라는 것은 그거 다음에 캐시를 말하는 거고 이러한 캐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속도는 L1 캐시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지만 그래도 몹시 빨라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몹시 빨라는 건 나노세컨 오더가 돼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도 용량은 L1 캐시나 이런 것보다 더 크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발표는 그 앞에 나왔던 것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앞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크기를 키워나가는 크기를 키워나가서 임베디드 non volatile 메모리의 입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고요. 반면 이 인텔의 발표는 속도 측면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를 보시면 이건 또 삼성 발표인데요. 이 삼성에서 이건 또 뭐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STT 엠램의 동작 원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STT 엠램이라는 것은 자기장으로 그러니까 스핀을 가지고 원자 핵의 스핀을 조절을 해서 그래서 전자가 보이게 되는 정기적인 전도도를 바꾸는 저항을 바꾸는 그런 소자거든요. 그런데 이 MTJ라고 부르는 마그네틱 터널 정션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쓰기가 어렵고 대신 한번 쓰고 나면 오래오래 버티는 그런 마그네틱 터널 정션을 만들 수도 있고 거꾸로 쓰기도 쉽지만 쉽게 다시 그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별로 non volatile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휘발성 특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MTJ 스택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5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메모리 안에 이렇게 두 개의 MTJ 스택을 도입을 해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도입을 함으로써 하나의 메모리 칩 안에서 하나는 이제 비휘발성 특성이 강조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고 그와 같은 곳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휘발성 특성보다는 동작 특성이 좀 더 빠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이 사실은 빨리 쓰고
빨리 쓸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요구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그냥 다 별도로 구현하면 어떻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STT-MRAM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기에 도입이 되었을 때의 생각은 이것이 유니버설 메모리로서 동작을 할 거다. 사람들의 꿈의 존재 같은 거죠. 빠르기는 엄청 빠르고 비휘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그런 메모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개발이 한참 진행돼서 계속 기술이 성숙되니까 그것을 다루기에는 얻기에는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신 이런 방식으로 MTJ 스택을 잘 엔지니어링을 해서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6의 이제 IBM 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이스피드 쪽으로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에 있었던 1번이나 2번, 3번 발표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용량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비비활성에 관심을 더 두는 것이었다면, 2.6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걸 캐시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2.4와 2.6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4에서는 동작하는 정도의 좀 더 동작하는 제품 쪽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IBM의 연구는 제품보다는 어디까지 한계인가 라는 걸 한번 보자. 그래서 3나노세컨 혹은 2나노세컨까지 한번 낮추어 보면서, 쓰기 시간을 낮추어 보면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트 뉴스였던 TSMC의 발표는 이제 자신들의 22나노 공정에 32메가빗 인베디드를 만들었다고 했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그 앞에 있었던 에버스핀이나 삼성 글로벌 파운더리의 내용과 유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TT-MRAM은 넓은 온도 영역에서 동작을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35도 혹은 영하 40도 섭씨로에서부터 한 105도, 110도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높은 농청에서 정상적인 동작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원래 메모리가 이렇게 잘 동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STT-MRAM은 동작을 아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기를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소자한테 1을 쓰거나 0을 쓰거나 했을 때, 0이었던 것을 1로 쓴다든지 혹은 1이었던 걸 0으로 쓸 때 얼만큼 에러가 생기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Write Error Rate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대략 한 ppm 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ppm이라는 건 이제 밀리언당 한 개라는 뜻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100만 개를 갖다 놓고 이제 1ppm의 WER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개의 셀한테 쓰면 그 중에서 한 bit이 이제 fail을 일으킨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값들은 다 에러 코렉션 ECC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그대로의 결과입니다. 이제 물론 ECC를 넣으면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ppm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엄청 좋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오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쓰기 시간과 읽기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쓰기 시간이 문제가 될 텐데, 쓰기 시간은 다양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2.1에서부터 2.3까지는 주로 이렇게 non-volatile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나온 것들이 이제 그거 말고 스피드에 대한 내용이었죠. 2.4하고 2.6 같은 것들이 보시면 라이트 타임에 대한
것을 보시면 2.4하고 2.6에서는 10나노세컨이라든지 2나노세컨 같이 이렇게 캐시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빠른 속도를 구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넘볼라타일 메모리로 동작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뭐 200나노세컨이라든지 혹은 뭐 30나노세컨이 조금 넘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은 역시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차이가 큰데 삼성에서 발표한 건 한 50나노세컨 정도에서 동작시킨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네, 글로벌 파운더리는 22나노, 네, 그렇습니다. TSMC는 6나노 이런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어서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마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유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보면 STT-MRAM들은 아주 좋은 인듀어런스라는 것은 인듀어런스라는 거는 이걸 이제 정보를 갖다 놓고 그걸 옆에서 계속 예를 들어 리드 인듀어런스라고 하게 되면 정보를 적어 놓고 쓰지는 않으면서 계속해서 읽기를 옆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은 쓰지 않고 읽기만 했으니까 바뀌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셀을 잘못 만들면 그러면 읽기 위해 가지고 전압 가해준 것만 가지고도 결과가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리드 인듀런스도 있고요. 아니면 0과 1을 계속 썼다 지웠다 이 일을 한참 반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셀이 너무나 많이 혹사를 당해서 더 이상 이제 쓰거나 지우거나 할 수 없는 라이트하거나 이레이즈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다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인듀어런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텐션이라는 건 1을 써놓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다시 정보를 봤을 때 그게 1이어야 되는 거죠. 0을 써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리텐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인듀어런스하고 리텐션은 서로 두 개는 다른 것인데 둘 다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뭐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것 같고요. 사실 STT-MRAM은 인듀어런스 특성이나 리텐션 특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결국은 자석에다 정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인듀어런스 특성과 원래 리텐션 특성은 원래부터 좋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새로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 안티패러럴이라고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MTJ 양단에 있는 그 자석들의 그 극의 방향이 서로 평행한가 아니면은 서로 반대 방향인가 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패러럴할 경우에 전자가 경험하게 되는 저항값이 작아지고 엔타이 패러럴이 되게 되면 전자가 느끼는 저항값이 커지게 되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쓰여진 상태, 1인 상태와 0인 상태를 우리가 구별을 하곤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잘 벌어져 있고 분포도 좋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는 대충 된 것 같은데요. 그래프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본 것들을 써머리를 하면 다음과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해주지 않는 내용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STT-MRAM이 이렇게 잘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들을 요약을 해보면 청중들의 질문들에서부터 제가 힌트를 얻는 거죠. 파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보시면 쭉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 스위칭을 일으키는 전류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동작 전압 같은 경우는 1V보다 조금 낮은 전압에서 이제 쓰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전압은 그런데 흐르는 전류에 대한 내용은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 스위칭에 필요한 전류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될 거냐면 파워 소모가 될 텐데 이 파워 소모가 다른 경쟁 기술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를 줄여나가는 것이 그게 또 큰 문제겠죠. 그러면 파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스위칭 파워를
줄이려면 스위칭 전류를 줄이거나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위칭 전류를 줄이면 실제로는 이제 MTJ를 스위칭이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월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열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삼성의 두 번째 발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MTJ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SRAM like 하면 이게 캐시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 플래시 like라고 하면 이제 non-volatile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서 인텔이나 혹은 IBM의 발표에서 보셨듯이 이 속도가 10나노세컨 혹은 2나노세컨 이런 숫자가 그렇게 막 엄청 임프레시브한 숫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시간이 3나노세컨보다도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캐시로 쓰기에는 적합하게 될 텐데, 캐시로 쓰기에는 조금 아직도 느린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꾸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그것보다 훨씬 덜하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용량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USB의 어마어마한 용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까지 그 정도의 크기가 되는 메모리로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애매한 상황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속도 면에서의 더 향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용량 면에서의 향상이라든지, 그와 동시에 이제 전력 소모의 감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어쨌든 IDM에서 이 두 번째 세션은 그 해에 있었던 왜냐면 세션 1은 플래너리한테 늘 이렇게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세션 2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이제 가장 재밌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이제 로직 디바이스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차지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메모리 소자, 특히 STT-MRAM이 차지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TT-MRAM 이런 것들을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11년, 12년 이랬을 때, 그때 아직 이제 초창기의 기술 이런 느낌이었는데, 세월이 한 8년, 9년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는 조금씩 상용화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네요. 이 기술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기술 말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성숙해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들도 시간이 또 그만큼 흐르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일은 IDM의 이제 두 번째 날이고요. 내일은 이제 오전, 오후 해서 모두 다 세션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세션을 돌아다니고 그 결과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